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5명 늘어 17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가 하루 사이 31명이나 늘어 모두 154명입니다. 정부는 환자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95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88명, 해외 유입 사례는 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국내 발생 기준으로 서울 69명, 경기 64명, 인천 15명으로 수도권이 여전히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17일 197명이 발생한 이후 17일 만입니다. 하지만 위 중증 환자는 하루 새 31명 늘어난 154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3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전담치료병원 지정 등을 통해 이번 달까지 110개의 중증 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국방부는 수도권 중환자의 병상 확보를 위해 국군 수도병원의 8개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해 내일부터 운영하고 22명의 군의관을 병원과 생활치료소 등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그 2주 전 주말에 비해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적극 동참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지만 환자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와 방심, 거짓말이 방역망을 약하게 만든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 여부는 이번 주말쯤 결정할 예정이며 추석 전 코로나19 안정화를 목표로 연휴 방역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서울의 확진자도 69명으로 보름 사이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상황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69명이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24명, 확진자 접촉으로 33명이 늘었고 경로 확인 중인 경우는 12명입니다. 아산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각각 3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진구 해민병원에서도 확진자가 3명이 늘어 11명이 됐습니다. 두 병원을 포함해 병동 일부가 폐쇄된 병원은 7개로 늘었습니다. 의료진 13명, 환자 17명이 감염됐고 87명의 의료진이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또 서초구 장애인교육시설에서 지금까지 8명이 확진돼 접촉자 100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4명, 광복절지표에서는 확진자 1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8가구 12명이 감염된 구로아파트에 대해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 역학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엘리베이터, 정화조, 환기와 오배수 설비 현황 등 전파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의 병상 가동률은 72.5%,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9개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5곳을 운영 중인데 한 곳을 더 늘리고 생활치료센터도 한 곳을 늘려 모두 7곳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시내 모든 편의점에서는 밤 9시 이후 심야에 음식 섭취와 음주가 금지돼 있다며 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충남 청양에서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조정아 기자, 이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데 모두 몇 명입니까? 네, 감염된 사람은 청양의 김치 제조업체 직원과 가족 등 모두 20명입니다. 19명이었던 오늘 오전에 이어 신규 확진자 1명이 더 늘어났는데요. 직원들은 연령대가 20대에서 60대로 다양한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6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어제 이 업체 직원인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을 포함해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업체 직원들과 택시기사 등 접촉자 134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직원 15명이 확진된 겁니다. 또 보령에 사는 업체 직원의 배우자인 6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직원들은 업체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충남 홍성과 보령, 부여 등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을 해왔는데요.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특성상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전에서는 밤사이 5명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인동체육관과 웰빙 사우나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여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전민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서울 본가에 다녀온 뒤 아버지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도 자가격리 중 최종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대전과 충남에서는 모두 2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오늘 오전 6시 30분에 강릉 인근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후 북한에 상륙했다가 지금은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 등이 발효된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27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태풍의 공식 피해 집계 상황을 이수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지금까지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의 60대 여성인데 강풍에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면서 숨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1명이 있는데 역시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다쳤습니다. 이재민은 강원과 제주, 경남 등에서 모두 21세대 22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산사태 등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 2,400여 명이 임시로 대피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과 울산, 대구, 제주 등에서 모두 27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가구는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현재까지 모두 100여 채가 파손되거나 물에 잠겼고 건물 외벽이나 간판 180여 개가 강풍에 날아갔습니다. 선박은 5척, 차량은 11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도로나 가로수, 신호등 같은 공공시설의 피해도 3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농작물은 지금까지 5천여 헥타르의 면적이 침수나 낙과 피해를 입은 걸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등하굣길의 학생 피해를 우려해 오늘 아침 전국의 초중고 1,300여 곳이 등교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와 관련해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내용을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금융권과 함께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미래 개척을 위해 금융권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하게 되며 국민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도 육성해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에서의 자금 공급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향후 5년간 정책 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 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과 규제 역진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등 금융권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의료계 4대학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즉 범투위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와의 협상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범투위는 대한의사협회와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오늘 논의에서 최종적인 대정부 협상안 도출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여당과 의료계가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수능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 접수가 원칙이지만 입원 환자나 해외 거주자 등 불가피한 경우는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도 예외 사항에 해당돼 대리 접수가 허용됩니다. 올해 수능 시험 예정일은 12월 3일로 성적은 12월 23일 통지됩니다. 국산 K9 자주포가 1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 자주포 도입 사업에 단독 후보로 선정돼 수출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고 내년쯤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육군 자주포 도입 사업은 자주포 30대와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구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신규 발생 확진자는 18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644명입니다. 신규로 17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4,786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하거나 중증 환자는 총 154명입니다. 어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오늘 12시 기준의 통계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139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연령대 기준으로 볼 때 60대 이상이 40.6%로 463명입니다. 또한 2차 이상의 추가 전파 발생 장소가 총 27개소이며 확진자는 191명입니다. 2차 이상의 추가 전파 발생 장소 중에는 종교시설이 11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21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462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도 2차 이상의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는 11개소이고 확진자는 총 118명입니다.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추가 전파 장소 중에는 역시 종교시설이 8개로 가장 많고 기타 의료기관이 2개소, 직장이 1개소 등입니다. 동작구 진흥글로벌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4명이 추가되어 현재 총 34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강서구 항공보안업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로 발견됨으로써 총 1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초구 장애인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현재 감염 경로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17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광명시 나눔 놀이터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20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성남 BHC 신흥수진역점 관련하여 9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총 6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가평의 리엔시 CC 골프장 관련하여 9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는 4명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청양군 김치공장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19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순복음 대전우리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누적해서 총 18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는 건강식품 판매 모임과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누적해서 15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오피스텔 관련해서 8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5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검사 건수가 19,033건으로 나타나서 이전 2주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검사 건수가 증가하였고, 특별히 최근 3일간, 즉 9월 1일 이후부터는 매일 2만 건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별 확진자는 국내 집단 발병이 41.1%, 조사 중인 사례도 24.4%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 그리고 증상이 있거나 또 방역 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안내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입 사례로 어제 총 7명이 발생하였고, 추정 유입 국가 중에는 미국이 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및 러시아로부터 출항하는 선박 중 선원 교대 등으로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해당 승선 선원은 국내 입항 시에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 제출자 중에 이후 국내에서 검사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그 음성 확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8일부터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 치료와 관련입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총 2,117명의 완치자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이 중 실제로 1,581명의 혈장 모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8월 27일 이후 대구시의 신천지 신도 참여 현황을 보면 공여자가 894명이고 이 중에 실제로 혈장을 공여하신 분은 684명입니다. 모든 혈장 공여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실제로 혈장을 공여해 주신 완치자분들께도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 및 위중, 중증 환자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329명의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320명으로 97.3%이며 연령대별 치명률은 80세 이상이
10.07%로 가장 높습니다. 오늘 현재 위중증 환자는 154명이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37명, 70대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60대도 3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 및 의료기관으로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서 특별히 종사자 그리고 시설 관리자분들께 주의사항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분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방문을 하지 말아주시고 여행이나 모임 등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근무하시는 중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분들은 시설에 대해서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손잡이나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소독을 자주 해주시고 에어컨 가동 시에도 수시로 환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사례와 관련하여 최근 신고된 주요 사례에는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내에서 공동 식사 그리고 샤워실 공동 이용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사례가 신고되었고 또한 동호회 회원들의 선상 낚시 중 마스크를 벗고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또한 식사도 함께 하는 등 집단 감염 사례, 우려 사례가 신고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 방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불가피하게 외출하실 경우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실외에서도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역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의 착용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등 제대로 그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거듭 제대로 된 착용 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발생, 특별히 오늘 발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상보다 비록 빠른 감소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긴장, 특별히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도 역학조사와 추적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노력, 또한 역학조사관들의 헌신이 일단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는 주말 이후에는 더욱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효과도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온 국민의 단결력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노력이 성공을 한다면 또 한 번의 억제 경험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세계도 더욱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종전에도 그랬지만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감소하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동안 조용한 전파 등을 통해서 추가 전파의 속도가 붙는 데 반해서 추적조사나 검사, 격리 치료로 유행의 불을 끄고 피해를 수습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따라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순간의 방심이나 소홀로 집단 감염과 유행이 커진다면 방역망과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고 그 대가가 너무나 클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공든탑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고
저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거리 두기를 계속 지속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며 손 위생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의료 체계와 방역망 내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 즉 미분류 사례를 매우 줄이는 방향으로 그럼으로써 역학조사가 바로 이루어지고 추적 관리가 가능한 지난 4월 중하순 또는 적어도 지난 7월 중순경 정도의 발생 규모까지 되돌려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인내와 희생, 책임감과 연대는 반드시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리나라가 가진 방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이것 자체가 바로 K방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의 방역 아이디어를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출퇴근을 피할 수 없는 직장인들이 사무실의 개인 자리나 자기 차량에서 도시락과 배달 음식을 드시면서까지 유행 억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국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유행 차단과 생활 방역을 정착시키는 데 잘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의 국민소통단 중 한 분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마스크는 가장 가볍고 확실한 방역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국민들께서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교조가 곧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교조가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전교조에 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법외 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법외 노조란 단체 교섭권 등 법이 보장하는 노조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 단체입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지금은 동해안 지역으로만 강풍주의보와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후 늦게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점차 개겠고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8도, 대구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10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일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